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입주를 위해선 차량 가액 기준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걸러냈는지 의구심을 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폭발물 추정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 7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수류탄과 똑같이 생긴 모형이었는데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함양교육지원청 등 노후 협소 문제를 겪어온 청사들이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사 신축이 단순히 공간 확장을 넘어 교육적인 역할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해 전 해외 판로를 확보한 사천 공명딸기가 올해 신품종 개량을 통해 다시 한번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딸기 농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깐깐한 품질 관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는 9천여 명 순유출됐습니다. 직업을 찾아 경남을 떠난 20대가 많았기 때문인데 월별로 볼 때 순유입을 보인 달도 있었던 만큼 올해 경남도의 인구 시책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선호도가 높아 입주 대기 기간이 생길 정도인데요. 입주를 위해선 까다로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걸러냈는지 의구심을 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양구 읍내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외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고가의 외제 SUV가 눈에 들어옵니다. 멀지 않은 곳 나란히 고급 세단 한 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의 전면 유리를 가까이가 살펴봤습니다. 선명하게 적힌 입주민 스티커. 이번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외제차는 물론 1억 원을 호가하는 국산 최고급 SUV 차량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입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소유 차량 가액이 약 3,70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되는데 확인된 차량들의 가격은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이들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다른 고가의 외제차들도 있고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높은 차량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차량이라고 추정은 되고요. 진주시 충무공동의 LH 임대아파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고가 차량을 몰면서 꼼수를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을 퇴출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선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수탁하거나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 극단적으로는 거짓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꼼수로 입주하는 방법으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걸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고가 차량 일일이 다 제가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관리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내라.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집어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그동안 불법 투기 논쟁이 주를 이뤘던 공공임대주택. 최근 들어 꼼수 입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가짜 서민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진주성 호곡마루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과 경찰 등 70여 명의 인력이 긴급하게 투입됐는데요. 다행히도 실제 수류탄과 똑같이 생긴 모형 수류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성 옆으로 자리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위에도 소방차와 경찰차 등 긴급 차량들이 세워져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진주성 호국마루에 폭발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가장 가까운 지구대 인력을 5분 만에 투입했고 잇따라 소방과 경찰 특공대, 39사단 등 군 병력까지 총 7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폭발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폭복을 입은 인원이 휴대용 엑스레이 검사 기기를 들고 폭발물 의심 물체로 다가갑니다.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엑스레이! 감식 결과 의심 물체는 폭발물이 없는 모형 수류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수류탄이었다면 피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경찰은 오인 신고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관련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는 모형 수류탄을 가져다 놓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와 지문 감식 등 조사에 나설 예정. 또 단순 분실 건인지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두고 간 건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라 업무방해 등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상평동 빌라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진주시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을 포함한 진주시 관계자들은 31일 현장을 방문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인근 주택가 시민들로부터 피해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안전과와 일자리 경제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참여해 건물 주요 부분 균열과 가스 전기시설 차단, 주변 건물 파손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 진주시는 비상 소집된 직원 40여 명과 자율방재단, 민방위 기동대 등 민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주변 잔해를 정비하고 안전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함양군 교육지원청은 개청한 지 50년이 넘어 공간협소, 노후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방문객과 직원들의 불편이 컸는데 최근 교육부의 중투심을 통과하며 신축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같은 문제로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청한 지 50여 년 된 함양교육지원청 청사입니다. 근무 직원은 60여 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약 5배 늘었지만 청사는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의 영재 교육은 공간 협소로 인근 학교와 나눠 진행 중입니다. 방문객과 직원들의 불편이 커지자 지원청 측은 농기센터 인근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 중 철근 부식이 발견되며 신축 재추진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현재 자리에 180억 원을 투입해 2,600여 제곱미터의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신청사는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청할 예정입니다. 지원청은 신청사 조성이 바로 옆 이전 신축될 함양 도서관과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서관과 또 청사가 함께 완공이 된다면 단순한 교육 행정 서비스의 정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지역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032년을 목표로 본청사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노후화와 근무 인력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 때문인데 현재 본청사 개축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 이상이 청사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 타당성 조사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방교육공무원의 과한 증대가 불러온 예산 소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도 지방교육공무원은 연평균 1.4% 증가하며 지방 일반 공무원 증가율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청사 신축이 단순히 공간 확장을 넘어 교육적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최근 창원 인구 100만 면선이 붕괴됐습니다. 경남의 인구 문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2,206명으로 경남의 7배, 서울만 놓고 보면 50배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로 넘쳐나는 건데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은 계속됩니다. 지난해 수도권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4만 5천여 명이 순유입됐습니다. 반면 경남은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아 9천여 명이 순유출됐는데 이 중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는 41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0.7% 3천 명 증가하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된 지역은 부산, 경남, 대구 등 12개 시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 29세, 80세 이상에서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20대에서만 11,0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특히 경남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직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직업을 이유로 12,000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과 주거 환경 등도 순유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월별 인구 통계에서 순유입을 보이기도 한 경남도는 보다 적극적인 인구 대책 추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일자리와 보육 문제 해결, 출산율 향상을 주요 인구 증대 방안으로 두고 관련 시책들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교육 문제, 대학이나 지역에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경남 도민들. 빠져나간 인구를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한 세밀하고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올해 진주 농계제가 경남도민체전과 연계해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진주 농계제 제전위원회는 31일 총회를 열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민체전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전위는 특히 지난해 축제 관광객을 분석하고 올해는 숙박 관광객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전위는 황진선 진주시의회 부의장과 신명환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덕망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천딸기 하면 곤명딸기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몇 해 전부터 수출에 뛰어들었는데 올해는 신품종을 추가해 해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깐깐한 품질 관리로 수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딸기 하우스 안이 분주합니다. 하우스 이곳저곳에서 딸기를 수확합니다.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다시 상자에 가지런히 담깁니다. 정성 들인 이 딸기는 밤이면 인천으로 이동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실리게 됩니다. 사천 지역 대표 딸기인 곤명딸기가 본격적인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기존 금실 품종에 이어 올해부터는 신품종 홍이를 추가했습니다. 홍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량도 많고 가육도 크고요. 이 품질에 대해서 맛도 청포도 향이 나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산된 딸기는 곧바로 산지 유통센터 좋은 창고로 향합니다. 선별장으로 가기 전 자체 품질 관리에 들어갑니다. 당도 측정기에 딸기를 올리자 고당도 감귤과 비슷한 수준인 13브릭스가 표시됩니다. 수출 딸기 최저 기준인 9브릭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곤명 딸기는 수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깐깐한 품질 관리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림 방지를 위해서 각기 임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당도, 갱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품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농단하고 차이점이 될 수가 있고. 품질 테스트를 거친 딸기는 선별사의 손을 거쳐 가지런히 용기에 담깁니다. 이날 수확된 딸기는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나눠 컨테이너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곤명농협은 최신 시설의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해 수출 전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해외 시장 개척도 도울 방침입니다. 수출 농가 확대를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과 좀 접촉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동남아에 지금 현재 한 3개국인데 한 5, 6개국을 늘릴 계획이며 시의회도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수출 대행업체 확보를 통해 농가가 안심하고 납품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곤맹딸기 생산 농가에서는 수출 대행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채권 보전 확보, 수출 업체 간 MOU 체결 등 고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출 농산품에 대하여 시의회가 계속하여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농가는 25곳에 불과하지만 품질로서 인정받고 있는 곤명딸기. 올해 3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와 농협경남본부가 딸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2월 3일부터 나흘간 진주와 사천, 하동 등에서 생산된 딸기 약 15톤이 영남권 농협 하나로마트 250여 곳에서 동시에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딸기 특품 기준 1kg당 9,900원에 판매가 이뤄집니다.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 계획에 일괄 예타 대상에 산청군 2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산청군은 국도 20호선 단성-시천 간 4차로 확장과 국도 59호선 산청-차왕 간 굴곡도로 선형 개량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차로 확장 사업은 1,153억 원 규모로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남사 구간에 단성면 길리에서 시천면 사리까지 7.1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굴곡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총 6.7km 2차선 구간에 선형을 사업비 628억 원을 투입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남해군이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사업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 파악 이후 소득 추계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이뤄집니다.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 비대면 조사가 병행되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과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은 조사 과정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장이 대한병원협회 울산경남병원 지회장에 취임합니다. 안 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2025년도 울산 경남병원의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는 박종화 울산대 병원장과 박양동 서울패밀리 병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안성기 신임 회장은 2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한병원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진주시가 2025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시책 제안자 시상식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31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골목관광 콘텐츠를 주제로 한 홍채원 학생의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과 장려상도 각각 시상됐습니다. 한편 대학생 행정인턴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을 선발해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서부 경남 산단 준공 기대감.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특히 도내 10개가 넘는 산단이 준공 또는 부분 준공이 예정돼 있어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우선 진주와 사천에 들어서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은 오는 6월이면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사천 축동 일반산단은 지난 12월 말 기준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산단 주변 생활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주의.
끝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진화. 이번엔 카드 배송 사칭 시나리오인데요. 범죄 조직이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가짜 카드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도록 해 원격 제어를 명목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카드 배송 사칭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6,6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날카로워진 중대재해, 여전히 무딘 인식.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전보다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해 예방의 취지로 시작된 법이 과도하게 처벌 자체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꼽는데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강한 처벌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것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 경남 지자체들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적용 대상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주말에는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종일 비 소식이 있겠고 일요일에도 오전까지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산청 함양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산청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눈 또는 비 소식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0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3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화요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뚝 떨어져 수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다시 찾아오는 강추위에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